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 무료 강의를 맡은 이제 무궁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역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써놨는데요. 자, 이게 역자죠. 이 역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쉽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역자가 해하고 이제 달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인데, 뭐 도마뱀에서 따왔다는 소리도 있고, 해와 달을 합쳐놨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보통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제 음양이 섞였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이제 수학도 없고 과학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보니까 뭔가 어떤 이 세상에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훤하더라. 해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더라. 저녁이 되면 졸리고 잠이 들더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뜨거워지는 때가 오기도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눈이라는 게 내리고 차가워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뭔가 반복되는 세상의 어떤 뭐 이치, 뭐 운행의 어떤 뭐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동양 철학에서는 한의학이나 뭐 사주 명리학이나 사실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음양, 뭐 오행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음이 허하네, 뭐 양이 허하네, 뭐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어떤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갔다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역학으로는 사람이 어떤 이제 부귀빈천이라고 하는 거를 논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죠. 너는 관운이 좋으니까 뭐 공무원을 해라라든지, 너는 재물복이 좋으니까 직장인 하지 말고 뭐 사업을 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한국에서는 이제 명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뭐 추명학이라고 해요. 운명을 뭐 이제 추리한다, 추론한다, 이제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산명학이라고 합니다. 뭐 운명을 이제 계산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여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되는 기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이제 만들더라, 그 소리예요. 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여자가 되겠죠. 양은 남자가 될 거고, 낮이 되고, 뭐 이제 밤이 되고, 높음, 뭐 낮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음양은 서로 반대되어 있는 기운이지만, 이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기운만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다리가 있어야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걸어갈 수가 있죠. 새도 이렇게 날개가 두 개 있어야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놈이 있으면 나쁜 놈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변화. 아침 됐다, 해 떴다, 그러면 양이 이제 대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음이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대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 음양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교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해 뜨면 달 지고, 달 뜨면 해 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순환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라고 하는 이 양자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죠. 움직이고 상승하고 이런 거라면, 음은 이제 그늘진 거니까 조용하고 뭐 움직임이 없고 이제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인류가 동굴에 살면서 맘모스하고 맞짱 뜰 때부터 남자들은 창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공룡, 뭐 맘모스 이런 거 때려 잡았고요. 여자들은 동굴 속에서 애 키우면서 뭔가 조용히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양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양의 속성. 우리가 남자를 하늘, 여자를 땅 그러죠.
근데 그게 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 비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양은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는 뭐 바람 불고 비 왔다가 번개 쳤다가 구름이 흘러가고 쌩 난리 발광을 이루고 있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이게 양이에요. 음은 땅이잖아요. 땅이 뭐 움직임이 있나요? 그 땅이 이제 그 땅이지. 근데 땅값은 비싼 건 이제 땅값이 더 이제 비싼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사주라고 하는 거는 연월일시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년, 월, 일, 시. 그러면 기둥이 4개니까 우리가 사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한 기둥에는 2글자씩 있으니까 둘둘둘둘 하면 이제 8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머지 얘네들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어떤 뭐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어떤 세력을 이루고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변역이니 간역, 불역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요 3가지의 단어입니다. 변역은 만물은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이제 고정된 것 없이 계속 바뀐다는 뜻인데 지금도 이제 시간이 계속 바뀌고 있죠.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봄에는 쬐끔 자라는 듯 했더니 여름이 되면은 막 꽃 피고 난리 치고요. 가을 되면 이파리 다 떨구고 열매라고 하는 걸로 열매가 맺히고 겨울 되면 이제 뭐 풀떼기 다 시들고 씨앗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자꾸 그 모습을 바꾸죠. 그럼 바위는 안 그러냐?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바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도 이게 천년 만년 계속 가나요? 가지 않아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깎여 나가고 있어요. 물론 초목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네들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역은 만물은 수시로 끊임없이 계속 바뀐다라고 이게 이제 변역의 의미예요. 그리고 간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간결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뜻인데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우리가 과학이 뭐 이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 자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다 몰라요. 심해를 10% 정도밖에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제 최첨단화된 그런 세상에서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탄다? 그럼 뭐 비행기의 작동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지는 않죠. 그냥 돈 주고 비행기 타면 뜨고요. 핸드폰도 이거 꾹꾹 누르면 이거 게임 실행되고 전화되고 카카오톡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간역은 우리 인간이 어떤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주라고 하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추하면 이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제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역.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100년 후나 여름은 똑같이 더울 거고요. 겨울은 추울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한들 남자가 애 낳을까요? 그거는 원래 이제 음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게끔 이제 만들어진 거죠. 요즘은 뭐 남녀 상관없이 일하고 돈 벌고 하지만 남자라고 하는 양의 기운이 조금 더 이제 강하니까 뭐 가장으로 이제 일할 수 있고 조금 더 활달하게 움직일 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게시판을 조금 지우고요. 자, 이 남녀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여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10개의 입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남자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음이 될 거고, 그래서 여자는 뭔가 조용하다, 좀 차분하다, 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로 뭐 활동적이다, 잘 움직이고 뭐 힘이 세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남자만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안 돌아가겠죠. 여자만 있어도 세상이 안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행 많이 들어보셨죠, 오행.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력입니다.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음양 빼고 나머지 이제 뭐 목요일, 화요일, 뭐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이라고 하는 5가지의 기운. 이걸 이제 오행이라고 그러죠. 행성도 똑같이 씁니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동양에서는 이 오행의 행자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 글자가 조금 의미심장해요. 이게 이제 조금 걸을 척이고, 요거는, 자축거릴 촉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맞춰졌는데, 2개의 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오자를 써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유심히 봤더니 5가지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오행 중에서 토가 여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고요. 이 목화를 이제 양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수를 음의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토는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중재. 우리가 뭐 집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는 중개, 가운데, 뭐 소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요즘 뭐 이제 그 남북에서 조금 뭐 이제 시끄러운데 북이 있고 뭐 남이 있다. 그럼 가운데 뭐가 또 있어야 되겠죠. 뭐 판문점이라든가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뭐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니까 오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이 오행이 기운이 생겼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이제 보셔도 되고요. 우산을 이렇게 이제 펼쳤다가 접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펜을 이렇게 던졌다가 받는 것도 여기까지 왔을 때가 목이에요. 이만큼은 화고, 방향을 바꾸는 건 토고, 여기까지 온 건 금, 여기까지 온 건 수.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뭐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네.